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한국 여성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김민서 씨는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녀는 난민 의료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밤 갑작스러운 폭격이 시작됐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대피소로 뛰어가던 순간 민서 씨는 폭발의 충격파에 넘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탕탕탕! 총알이 민서 씨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러시아 탈영병이 어떻게 한국 여성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민서 씨는 평범한 간호사였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매일 밤 응급 환자들을 돌봤어요. 교통사고 환자, 심장마비 환자, 각종 응급 상황,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어요. 뉴스에서 매일 참혹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파괴된 도시, 울부짖는 아이들, 부상당한 민간인들. 민서 씨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기부를 했습니다. 구호단체에 돈을 보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국제구호단체에서 의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민서 씨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어요.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에서 일하는 조건이었어요. 민서 씨는 결심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요.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전쟁터에 가겠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서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했잖아요. 제 경험이 필요한 곳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요. 꼭 돌아와야 해요. 약속해요. 민서 씨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약속할게요. 3개월만 다녀올게요. 준비 기간은 2주였습니다. 민서 씨는 필요한 물품을 챙겼어요. 의료용품, 약품, 개인 물품. 가방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누군가를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출발 전날 밤 남편은 민서 씨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걱정하는지요. 민서 씨도 남편을 꼭 안았어요. 다음 날 민서 씨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2주 후 민서 씨는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의 난민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캠프였어요. 캠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낡은 천막들이 끝없이 줄지어 있었어요. 수천 명의 난민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모두가 고통 속에 있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의료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큰 천막 안에는 간이 침대가 3중계 정도 있었어요. 모두 환자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진은 5명뿐이었어요. 의사 2명, 간호사 3명,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었습니다. 캠프 의료팀 책임자가 민서 씨를 맞았습니다. 중년의 프랑스 여성 의사였어요. 이름은 소피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소피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기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의약품도 부족하고 환자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당신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 씨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12시간을 일했어요. 환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총상 환자, 폭격으로 인한 화상 환자, 건물 붕괴로 다친 사람들, 영양실조 아이들,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응급실 경험이 많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전기도 자주 끊겼습니다. 마취제도 부족해서 간단한 수술도 환자에게 고통스러웠어요. 소독약도 부족했습니다. 붕대도 부족했어요.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없는 것은 대체품을 찾았고 부족한 것은 아껴 썼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민서 씨는 환자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손짓, 발짓을 섞어 소통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는 통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도 통했어요. 환자들은 민서 씨를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천사라고 불렀어요. 민서 씨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서 씨는 캠프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돌봤어요.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주고 위로했습니다. 환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한 노인이 의료 천막에 실려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나탈리아였습니다. 심한 폐렴이었어요. 열이 40도를 넘었습니다. 호흡도 가빠졌어요. 며칠 굶은 상태에서 폐렴까지 걸린 거였습니다. 탈수 증상도 심했어요.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민서 씨는 급히 소피에게 보고했어요. 소피 선생님, 이 환자 위험해요. 즉시 항생제 투여해야 해요. 소피는 환자를 진찰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생제가 떨어졌어요. 다음 보급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언제 오는데요? 민서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도로가 봉쇄됐어요. 아마 3일 후? 일주일 후? 확실하지 않아요. 소피의 목소리에는 무력함이 묻어났어요. 민서 씨는 나탈리아를 봤습니다. 3일을 버틸 수 없었어요. 이미 탈수 증상도 심했습니다. 폐렴으로 호흡도 가빠졌어요. 몇 시간 안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결정했어요. 민서 씨는 자신의 개인 짐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약 가방을 열었어요. 항생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광범위 항생제였어요. 본인이 아플 때를 대비한 거였습니다. 민서 씨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항생제를 들고 소피에게 갔습니다. 소피 선생님, 이거 쓰세요. 민서 씨가 항생제를 건넸습니다. 소피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당신 거잖아요. 당신이 아프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전 건강해요. 이분이 더 필요해요. 민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피는 민서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피는 즉시 나탈리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어요. 링거도 꽂았습니다. 수액을 공급했어요. 민서 씨는 나탈리아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지켰어요.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곧 나을 거예요. 민서 씨는 러시아어를 몰랐지만 따뜻하게 말했어요. 나탈리아는 민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3일 동안 민서 씨는 나탈리아를 집중적으로 돌봤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돌봐야 했지만 나탈리아에게 특별히 신경 썼어요. 2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수액을 교체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밤에도 깨어나 확인했어요. 5일 후 나탈리아의 열이 내렸습니다. 38도로 떨어졌어요.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어요. 나탈리아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민서 씨의 얼굴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어였어요. 캠프 통역 봉사자가 와서 통역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당신이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신이 보낸 천사라고 하세요. 민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탈리아는 민서 씨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탈리아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침대에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걷기도 조금씩 연습했어요. 민석 씨는 매일 나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음식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역가를 통해서였지만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석 씨는 나탈리아의 삶에 대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계였지만 우크라이나가 고향이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나탈리아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제 아들. 나탈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통역가가 전했어요. 이분 아들이 전쟁에 징집됐대요. 러시아군으로요. 6개월 전에 연락이 끊겼대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대요. 매일 기도하고 있대요. 민서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전쟁에는 선과 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양쪽 다 평범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러시아계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러시아 시민권이 있어서 러시아군으로 징집됐습니다. 전쟁은 가족조차 갈라놓았어요.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에 있고 아들은 러시아군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할머니, 아드님 꼭 다시 만나실 거예요. 믿으세요. 민서 씨는 나탈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민서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나탈리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혼자 할 수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나탈리아는 폴란드로 가기로 했어요. 친척이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나탈리아는 민서 씨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둘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탈리아는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두 개였어요.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하나를 자신의 목에 걸고 하나는 민서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제 거 당신 줄게요. 당신 지켜줄 거예요. 나탈리아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탈리아에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탈리아는 고집했습니다. 계속 민서 씨의 손에 쥐어주려 했어요. 제발 받아요. 당신 생명 구했어요. 제 보답 제발. 나탈리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서 씨는 결국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할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나탈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의 손을 잡으며 러시아어로 뭔가 길게 말했어요. 통역가가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신이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꼭꼭 살아서 집에 가요. 가족 만나요. 행복하세요. 민서 씨는 눈물이 났어요.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아드님 꼭 다시 만나실 거예요. 나탈리아는 캠프를 떠났습니다. 민서 씨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오래된 십자가가 가슴팍에서 흔들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캠프는 비교적 평화로웠어요. 포성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곤 했습니다. 폭격이 있다는 신호였어요. 캠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러시아군이 동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우리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만약 폭격이 이쪽으로 오면 즉시 대피해야 해요. 환자들도 옮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캠프를 비울 수 없었어요. 민서 씨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전쟁이 이쪽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1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의료 천막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랜턴 불빛 아래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우웅우. 캠프 전체에 경보음이 퍼졌습니다. 공습이에요. 모두 대피하세요.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 씨는 급히 환자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대피해야 해요. 환자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었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부축했습니다. 민서 씨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밀며 천막 밖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이 이상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폭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민서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피소는 캠프 중앙에 있었어요. 지하 벙커였습니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도 휠체어를 밀며 뛰었어요. 노인은 무거웠지만 민서 씨는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휘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켓 소리였습니다. 민서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위험하다고요. 꽝! 캠프 외곽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엄청난 폭발음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비틀거렸지만 계속 휠체어를 밀었어요.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민서 씨가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0m, 40m, 30m. 대피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꽝! 충격파가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어요. 민서 씨는 휠체어와 함께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서 씨는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걱정됐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서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대피소 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데려가고 있었어요. 민서 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가야 했어요. 민서 씨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왼쪽 발목을 심하게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전혀 쓸 수 없었어요. 민서 씨는 오른쪽 다리만으로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넘어졌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서 씨는 기어서라도 가려고 했어요. 손과 무릎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때 총성이 들렸습니다. 타타탕, 타타탕, 자동소총 소리였어요. 교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총알이 민서 씨의 바로 옆 땅바닥을 찍었어요. 흙이 튀었습니다. 민서 씨는 공포에 질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대피소로 들어간 뒤였어요. 캠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막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서 씨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휙휙 민석 씨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민서 씨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살려주세요. 민서 씨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폭발음과 총성이 너무 컸어요. 민서 씨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민서 씨는 눈을 감았어요. 죽음이 코앞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민서 씨는 생각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민서 씨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총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탁탁탕 탁탕 민서 씨 바로 앞당을 찍었어요. 흙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민서 씨는 목에 걸린 십자가를 움켜쥐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준 목걸이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민서 씨는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누군가 민서 씨를 덮쳤어요. 민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거운 몸이 민서 씨를 완전히 눌렀어요.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큰 남자였어요. 그 순간 팡!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그 남자의 등을 관통하는 소리였어요. 민서 씨는 느꼈습니다. 남자의 몸이 떨리는 것을요. 하지만 남자는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서 씨를 더 꽉 껴안았어요. 움직이지 마.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러시아어였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본능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민서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자의 품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기다렸어요.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타타탕. 남자는 민서 씨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방패를 만든 거였어요. 또 한 발이 남자의 팔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30초, 1분,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남자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두려운 거였어요. 하지만 민서 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잠깐 멈췄어요. 재장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자가 움직였어요. 지금이야. 남자는 민서 씨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업은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방관이 사람을 구조하듯 어깨에 메었습니다. 민서 씨는 남자의 어깨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어요. 총알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탁탁탕. 하지만 남자는 지그재그로 달렸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측할 수 없게 움직였습니다. 군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꽝!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10m 앞이었어요. 남자는 재빨리 방향을 바꿨습니다. 민서 씨를 감싸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폭발의 충격파가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남자는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어요. 민서 씨는 남자의 어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남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피소가 보였습니다. 철문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50m, 40m, 30m. 남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등에서, 팔에서, 다리에서 군복이 피로 젖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둘 다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20m, 10m, 5m 거의 다 왔습니다. 대피소 입구에 도착했어요. 남자는 민서 씨를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들어가! 민서 씨는 철문 안으로 굴러들어갔어요. 남자도 뒤따라 굴러들어왔습니다. 캠프 경비대원이 급히 철문을 닫았어요. 꽝!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철문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대피소 안은 안전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소리를 차단했어요. 바깥의 폭발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민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 씨는 자신을 구한 남자를 봤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급장은 떼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먼지와 피로 범벅이었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등에서 피가 많이 흘렀어요. 총에 맞은 거였습니다. 팔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다리에도 피가 났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어요. 하지만 남자는 민서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남자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민서 씨는 놀랐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당신 다쳤어요. 민서 씨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관통상이에요. 뼈는 안 다쳤어요.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한국말해요? 민서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어요. 네, 배웠어요. 당신 살리려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민서 씨가 소리쳤습니다. 소피와 다른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민서 씨는 남자의 상처를 봤습니다. 등에 총알 구멍이 있었어요. 관통상이 맞았습니다. 총알이 등으로 들어가 가슴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심장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팔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총알이 스친 거였어요. 다리에도 파편상이 있었습니다. 빨리 지혈해야 해요. 민서 씨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어 상처를 압박했어요. 소피가 의료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소독약, 붕대, 진통제, 민거. 민서 씨와 소피는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15년간 응급실에서 쌓은 경험이 발휘됐습니다. 민서 씨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지혈하고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남자의 목에 문신이 있었어요. 러시아군 공수부대 마크였습니다. 날개와 낙하산이 그려져 있었어요. 캠프 경비대원이 그걸 봤습니다. 이 사람 러시아군이야? 경비대원이 소리쳤어요. 대피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러시아군이라고? 적군이잖아. 왜 여기 있어?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 사람 탈영병일 거야. 스파이일 수도 있어. 밖에 내보내. 죽여.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이 날 구했어요. 총알을 맞으면서까지 자기 몸으로 저를 지켰어요. 민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그래도 적군이잖아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죽였어. 우리 집을 파괴했어. 사람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군이 많은 고통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민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구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발 치료하게 해주세요. 소피가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모두 진정하세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나중에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민서를 구했으니까요.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민서 씨는 계속 남자를 돌봤습니다. 피를 닦고 붕대를 감고 링거를 꽂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남자의 호흡이 안정됐어요. 맥박도 돌아왔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심하게 삐끗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골절은 아니었어요. 민서 씨는 자신의 발목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를 봤어요. 민서 씨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때 남자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민서 씨가 주웠어요. 사진 속에는 노인과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숨이 멎었어요. 그 노인, 나탈리아였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구했던 그 할머니였어요. 민서 씨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는 지금 누워있는 이 사람이었어요. 민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전쟁에 징집됐다던 그 아들, 연락이 끊겼다던 그 아들. 민서 씨는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남자의 목에도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어요. 민서 씨가 받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눠 가진 것이었어요. 나탈리아는 하나를 민서 씨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이 남자는 탈영병이었습니다. 전쟁을 거부하고 도망친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왔던 겁니다. 어머니가 이 캠프에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구한 한국 여성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민서 씨를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은인을요. 민서 씨는 남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탈리아 할머니 아들이죠? 민서 씨는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지만 손에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민서 씨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요. 자신이 이 남자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을요. 한 달 전 어머니를 살렸던 것처럼
대피소 밖에서 포성이 계속됐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밖에 폭격이 멈췄습니다. 캠프 경비대원이 밖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안전해요. 러시아군이 후퇴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지켰대요. 사람들이 안도했습니다. 대피소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캠프는 엉망이었어요. 몇 개의 천막이 불탔고 곳곳에 크레이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료 천막은 무사했어요. 민서 씨는 남자를 의료 천막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사람이 도왔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서 씨는 밤새 남자 곁을 지켰어요. 다음 날 아침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어요. 민서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민서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가 어디죠? 의료 천막이에요. 안전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를 봤어요. 당신 괜찮아요? 네, 덕분에요. 당신이 구해줬어요. 남자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서 씨는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왜 저를 구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르예요.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사람들은 사샤라고 불러요.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김민서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알아요. 사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를 살렸잖아요. 민서 씨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샤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탈리아와 자신의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 달 전에요. 한국 간호사가 자신을 살렸다고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름도 보냈어요. 김민서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당신을 지키려고요. 민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에 계세요. 폴란드요. 제가 몰래 데려다 드렸어요. 탈영하셨어요? 사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어요. 이 전쟁은 잘못됐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쏜 총알이 누굴 죽였는지 몰라요. 아이였을 수도 있고 노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어머니를 구하러요. 민서 씨는 사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탈영하셨군요. 위험하잖아요. 네, 제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탈영병은 총살당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사샤는 민서 씨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절대 죽게 두면 안 된다고요. 자신을 살린 은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지키기로 했어요. 어머니 대신에요. 하지만 당신도 다쳤잖아요. 민서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샤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당신이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민서 씨는 사샤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감염은 없었어요.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샤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사샤는 캠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어요. 러시아군이었으니까요. 사샤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입은 군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민서 씨는 사샤를 믿었어요. 매일 그를 찾아가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음식도 가져다 줬어요. 사샤는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사샤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소피가 사샤를 불렀어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적군이에요. 하지만 민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탈영병이에요. 만약 러시아군한테 잡히면 사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요. 하지만 민서 씨가 반대했어요. 안 돼요. 밖은 너무 위험해요. 러시아군한테 잡히면 총살당해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발요. 당신이 날 살렸어요. 이제 제가 당신을 살릴 차례예요. 민서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소피가 결정했어요. 사샤는 여기 남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캠프 일을 도와야 해요. 그리고 무기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물론이죠. 뭐든 하겠습니다. 사샤가 대답했습니다. 사샤는 캠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고 천막을 설치하고 뗏감을 패고 물을 길었어요. 힘든 일은 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멀리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사샤는 성실했고 친절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줬어요.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둘 다 할 수 있어서 통역도 도왔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 사이를 연결해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샤는 캠프의 일원이 됐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샤였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청년이었습니다. 민서 씨와 사샤는 자주 함께 일했어요. 의료 천막에서, 급식소에서, 대피소에서 함께 일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서 씨와 사샤는 캠프 외곽에 앉아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전쟁 중이었지만 별은 평화로웠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사샤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평화롭고 안전해요. 전쟁이 없어요. 밤에 별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민서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사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요.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은 왜 한국어를 배웠어요? 민서 씨가 물었습니다. 사샤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한국어를 몰랐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었대요.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6개월 동안요. 매일 10시간씩요. 6개월에 이렇게 잘해요? 당신을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은인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민서 씨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어머니를 살려주셔서요. 어머니는 제 전부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민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공장 사고였어요. 그 후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힘들게요.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 목숨을 구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민서 씨는 사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구했네요. 맞아요. 그게 인연인가 봐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은 평화로웠어요. 12월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캠프에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파티였어요. 민서 씨와 사샤도 도왔습니다. 작은 트리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캠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이날만은 행복했어요. 민서 씨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사탕, 과자, 작은 장난감들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사샤도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아이들은 사샤를 좋아했어요. 사샤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민서 씨와 사샤는 다시 별을 보러 갔습니다. 추운 밤이었어요. 사샤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민서 씨에게 걸쳐줬습니다. 추우면 안 돼요. 당신은? 전 괜찮아요. 군인이었으니까요. 민서 씨는 고마워했습니다. 행복해요? 사샤가 물었습니다. 네, 이상하죠? 전쟁터인데 행복하다니?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전쟁터에서요.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상한 사람들인가 봐요. 민서 씨, 사샤가 불렀습니다. 네?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사샤는 말을 멈췄습니다. 민서 씨는 사샤를 봤어요. 돌아가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민서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사샤는 민서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제가 한국에 갈게요. 어머니랑 같이요. 그때 다시 만나요. 꼭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제가 살아있는 한 꼭 갈게요. 민서 씨는 울었습니다. 저도 기다릴게요. 꼭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1월이 됐습니다. 민서 씨의 3개월 봉사 기간이 끝났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3개월만 있겠다고요. 더 이상 남편을 걱정시킬 수 없었어요. 떠나는 날 캠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서. 잊지 않을게요. 또 와요, 천사. 민서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사샤도 함께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가세요. 너도 조심해. 꼭 살아있어. 민서 씨는 사샤를 꼭 안았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약속했잖아요. 네, 꼭요. 제가 꼭 한국에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사샤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요. 민서 씨가 열어보니 나무로 깎은 작은 십자가였습니다. 사샤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어머니 목걸이랑 같이 가지고 계세요. 저도 가지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셋이 연결된 거예요. 어머니, 당신, 저. 민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소중히 할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차가 출발했어요. 민서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샤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캠프 사람들도 모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서 씨도 손을 흔들었어요. 캠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민서 씨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다녀왔어요. 고생했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남편은 민서 씨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민서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나탈리아, 사샤, 캠프에서의 일들, 총격전, 구조. 남편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서 씨는 다시 병원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우크라이나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나탈리아는 안전할까요? 민서 씨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국제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서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샤? 네, 저예요. 민서 씨는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전화했어요?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랑 지금 폴란드에 있어요. 안전해요. 곧 한국으로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오는 거예요? 민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유엔 난민 프로그램 덕분에 가능하게 됐어요. 다음 달에 서울로 가요. 난민 지위를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네, 약속했잖아요. 어머니도 당신 보고 싶어 하세요. 감사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대요. 한국어로요. 민서 씨는 웃으며 울었어요. 기다릴게요. 꼭 와요. 꼭이요. 네, 곧 만나요. 정말 곧요. 한 달 후 민서 씨는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민서 씨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샤가 보였어요. 나탈리아와 함께였습니다. 민서 씨, 사샤가 손을 흔들었어요. 민서 씨는 달려갔습니다. 사샤, 할머니, 세 사람은 꼭 안았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탈리아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구해줘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서 씨는 나탈리아의 손을 잡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샤가 저를 구했어요. 할머니가 사샤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족, 이제 나탈리아가 웃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민서 씨도 웃었어요. 민서 씨의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사샤와 악수했어요. 아내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어머니를 살려주셔서요. 네 사람은 공항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서 씨와 남편은 사샤와 나탈리아가 한국에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집을 구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일자리를 찾도록 도왔어요. 사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탈리아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구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증명했어요. 선행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요. 은혜는 순환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은 전쟁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한 가족을 살렸고 그 가족은 그 은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됐어요. 국경도 언어도 전쟁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였습니다.